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의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셈인데요. 겉으로는 올 것이 왔다면서 무덤덤한 모습이지만 물밑에서는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선 분양이나 재개발 일정을 멈추고 버티겠다는 곳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시민연대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 UNR 컨설팅 박성원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 단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시민연대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이 연대가 어떤 성격을 좀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 120여 조합들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각종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 혁파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합경영지원단장을 맡아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정비사업 조합들과 함께 이 향후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됐던 거는 이미 진작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예상은 좀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어제 거론이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이 형평성에 많이 좀 위배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진단 강화나 재초안 실시 이런 각종 규제 정책에 이어서 분양가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은 이제 이 정부에 등 기대할 것이 없다. 모든 걸 포기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또 그런 분노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내년 선거와 연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그 정책을 개발해서 청원 활동을 하면서 10대 악법에 대한 개폐 운동을 전개하고 그 각종 권리 대여를 이어가면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어제 1차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27개의 동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집값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 그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또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기존 집값이 또 다시 이제 분양가를 높이는 이런 이제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이제 사실 이런 분양가에 대해 규제를 좀 가했다는 점인데요. 이미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분양세금을 내줄 때 이제 분양가를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까지 현재 이제 시행됨으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흑석동 같은 게 빠졌지만은 나머지 이제 이미 그 여의도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보광동 같은 데는 이제 분양 앞둔 단지들이 상당히 이제 조합원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싸게 이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동단위식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적용을 받는 재건축 단지든지 재개발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좀 추산되는 게 있나요? 1차 대상지로 발표된 지역이 27개 동에 94개 단지 약 한 8만 4천 그 가구에 달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용받는 단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이 초기 단지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된 그 지역들이 대부분 한강을 인접한 구들의 그렇죠. 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들 중에서도 초기 사업장들은 빠르게 그 사업 중단이 확산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거점 지역에 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재건축 단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추가 분담금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집당 좀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지역이나 일반 분양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장에서는 네. 조합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예. 일반 분양을 약 500가구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네. 지역에 따라서 2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즉 로또 분양자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내고 입주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제 기존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서 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후분양제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추정컨대 예. 뭐 그 후분양을 실시한다고 해서 분양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분양을 검토하는 것은 예.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좀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단장님이 쭉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워낙 본인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분담금 자체는 치솟고 네. 후분양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묘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그 가장 큰 문제가 뭐 지난해나 올해 이제 관리 처분을 신청한 단지들 인가를, 같은 경우고 지금 한창 이주를 현재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이주를 하고 있는 단지들도 내년 4월까지는 사실 분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단장님 말씀처럼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정권까지 좀 이렇게 정권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허그와 어느 정도 분양가를 좀 협의를 해서 좀 이제 가는 방향으로 좀 빨리 좀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을 언급해 주신 건 내년- 분양가 상한제 유예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이제 분양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빨리 이제 허그랑 협의를 해서 뭐 가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유력 후보였지만 대상에서 빠진 뭐 서울 흑석동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과천시 일단은 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2차 추가 지정에는 또 들어갈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아무래도 나오거든요. 집값이 이제 불안 양상을 보이다 예. 보면은 저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뭐 2차, 3차 좀 지정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핀셋 지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뭐 각 그 이번에 지정된 단지들 같은 경우 뭐 강동구 길동이라든지 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분양이 없는데 뭐 지정됐다든지 아니면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재건 단지들이 많게 좀 빠졌지만 뭐 네. 동적 흑석동은 좀 이제 분양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단지인데요. 이런 지역이 또 빠졌고 그 다음에 광명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는 뭐 이런 경기도 분당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이 이제 실제로 빠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조합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실제로도 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이러이러한 곳은 포함이 될 거다, 지정될 거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서 그렇죠. 지금 뭐 형평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래서 정부도 좀 나름대로의 대안을 뭐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를 앞당겨준다거나 이런 공급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제발 그 인허가 숨통이 좀 튀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그 선호하는 지역에 그 인허가를 지금 2년째 묶어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을 받은 단지들이 분양을 완료하고 나면 예. 한 2년 이후에는 공급 절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그 잠실 5단지나 음마 그리고 압구정이나 성수, 여의도, 목동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그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합설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압구정 지역의 그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네네.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쉬었다 가자고 전 안건이 부결되는 그런 초유의 상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웃 단지들로 빠르게 확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절벽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공급 절벽이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토부 입장은 이래요. 참여정부와는 다른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부족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뭐 국토부 주장들을 하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보급률이 96%까지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뭐 이번에만 들은 게 아니고요. 수년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뭐 단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사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주택이 사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좀 남아돌고 서울의 일부 강남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런 곳은. 그렇죠, 마용소 같은 어느 정도 직장인들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이런 집이 이제 선호하는 데가 부족하기 있죠, 사실. 때문에 이런 집을 좀 이제 사실 빨리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나머지 뭐 시프트라든지 임대 아파트를 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거주하게끔 이제 역발상을 좀 얘기해야 된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사실 뭐 재건축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서울에 지금 사실상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지금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없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해가지고요. 주택을 다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8년, 10년 동안. 두 번째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지금 조정지역에서 네네. 20% 정도 추가로 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사실 내놓지 않습니다. 메모를 그래서 내놓죠. 오히려 네. 역발상으로 다주택자들을 내년도 언제까지는 내놓게 하면은 기존의 그 세금대로 한다든지 임대사업자들도 이 벌금이 이제 못 채우면 1,000만 원에 3,000만 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그랬다가 예. 3,000원 올리니까 못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환원해서 매물을 나오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오히려 역발상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결국 공급이 좀 늘어나야지 해결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이 재건축 재개발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절벽이나 거래 절벽은 결국은 정부가 규제 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이나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면은 조합원들의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발 시장 기능을 좀 믿고 시장을 이기려고 거스르지 말고 1, 2년만 좀 참고 제도 개선을 해주면 틀림없이 시장에서는 총신호를 받아들여서 좋은 주거 안정 방향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장님 근데 사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언제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으로 가격을 통제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현재 모든 문제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잠실 1, 2, 3, 4단지가 한꺼번에 이주를 갈 때도 네. 주택 대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미리 모든 걸 다 알아서 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부디 하여튼 시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오르는 걸 그다시 반기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올라봐야 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보유세만 늘어나서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절대 주택가격 상승은 조합원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도시 시민연대 김구철 단장,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